안녕하세요 여러분. 삼국시대 문화 팜플렛 만들기 불상탑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과 탑은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조금 하고 본 문화재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불교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6년 동안의 어떤 수행을 거쳐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석가모니 혹은 부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리고 고통을 받지 않을 그런 방법들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제자들이 이런 부처의 말씀을 여러 군데로 전파를 하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요. 중국으로 전파가 됐고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 불교를 중국을 통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특히 삼국의 왕들은 이 불교를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기 보면 왕들이 자신들이 부처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부처를 따르는 것처럼 본인들을 따르길 원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교에 끌어들이고 또 왕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이 모둠, 불상탑 모둠에서 볼 문화재들입니다. 그럼 이제 불상과 탑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체력적인 어떤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거나 힘들 때 이 부처에게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가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보이는 형상화된 물건들, 물체들 같은 게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십자가 같은 거.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탑은요, 여러분, 원래는 무덤의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그 석가모니의 몸 안에서 사리가 나왔대요. 사리는 수행을 오래 하거나 고행을 했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죽으면 나온다고 알려지는 것이고요. 보통 유리구슬 같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사리가 나왔는데 이 사리가 84,000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84,000개를 이제 보관을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탑이었습니다. 근데 탑이 이제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거였는데 84,000개를 다 나눠주고 나서 전 세계에 이제 나눠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탑에다가 사리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리 대신에 불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나 불상 등을 넣어서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덤보다는 이 탑이 부처님의 상징처럼 돼서 사람들이 이 탑을 보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 수 있게 해줬던 거죠. 불상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상도요. 생김새가 되게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 손의 모양, 그다음에 손이 들고 있는 거. 굉장히 불상도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상은 만들어진 그 재료에 따라서 달라요.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철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절은요. 여러분이 많이 알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든 불상과 탑을 모시기 위해 만든 것이고요. 보통 이제 승려들이나 신자들이 이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탑과 불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탑을 맡은 친구들은 그 본인이 맡은 탑을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탑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탑도요. 그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재료에 따라서 탑의 이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탑의 재료와 명칭을 볼 텐데 그 전에 이 사진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아까 불교가 인도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중국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으로 전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탑도요. 그 루트를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맨 처음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진짜 무덤처럼 생겼어요. 이런 탑을 지었고요. 근데 중국의 탑은 좀 달라요. 이거 좀 모양이 여러분 약간 건물 같지 않나요? 사람이 사는? 중국에선 탑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중국의 사람들은 탑을 부처님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는 집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당연히 문도 이렇게 내고 기둥도 내고 이걸 뭐라 그러죠? 지붕 같은 모양도 내면서 건물의 형태와 비슷하게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또 모습이 달라져요.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모습이 달라지는데 탑의 재료를 여러분 좀 알아볼게요. 재료와 그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명칭을 볼 건데요. 탑의 재료로는 보통 요 세 가지가 많이 쓰여요. 나무, 벽돌, 돌. 나무로 만든 거는 우리가 한자로 써서 목탑이라고 부릅니다. 목탑. 그리고 벽돌로 만든 건 벽돌 전자를 써서 전탑이라고 만듭니다. 특히 이 전탑과 목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 여러분 집을 나무나 벽돌로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탑을 보통 목탑과 전탑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특히 벽돌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탑과 전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도 처음에는 목탑이나 전탑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중국에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탑과 전탑보다는 돌로 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나무는 불이 나면 금방 타버리죠. 반면에 돌은 타지 않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게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돌을 깎는 기술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해요. 아무리 단단한 돌도 정교하게 다듬는 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만든 석탑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목탑과 전탑도 있어요. 그렇지만 석탑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요게 이제 탑에 관한 상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 대안탑의 모습인데 대안탑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작아 보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큰 탑이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탑의 구조예요, 여러분. 탑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여기 적혀있는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탑은 주로 보통 우리가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 상륜부,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몸통이에요, 몸통. 탑신부, 그 다음에 밑에 탑을 받쳐주는 기단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알 필요가 없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탑을 얘기를 할 때 몇 층 탑, 몇 층 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탑에는 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층을 세는 방법을 이 구조에서 배울 거예요. 층은 어떻게 세냐면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요돌을 우리가 옥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옥계석의 개수가 그 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몇 층이에요? 이 옥계석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층이죠. 요거는 여러분 층이 아니에요. 요거는 밑에 이제 탑을 세우기 위한 그 받침인 거고요. 3개입니다. 그러면 요거 유명하죠. 불구사에 있는 석가탑인데요. 이건 몇 층일까요, 여러분? 요것도 3층이죠. 요거랑 똑같죠. 이건 몇 층일까요? 이건 다우탑인데요. 다부탑은 층을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약간 형식을 파괴한 탑이기 때문에 층을 우리가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층은 그 옥계석의 개수로 우리가 센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의 탑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삼국의 탑은요. 고구려는 남아있는 탑이 없고요. 백제는 2개, 신라는 통일 전으로 세면 3개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4가지 탑에 대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탑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탑이 어딨지? 이 돌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지? 네. 황룡사 9층 목탑은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곤 밑에 이 돌들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힌트. 이름에서 보세요, 여러분. 자, 뭘로 지어진 거예요? 나무로 지어진 탑이죠. 이거는 원래 있었는데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원래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추정해서 복원해 놓은 상상도예요. 황룡사 9층 목탑은 황룡사라는 절에 있었던 나무로 만든 9층짜리 탑이란 뜻이죠. 그 선덕여왕 때 신라가 안으로는 반란이 있었고요. 왜냐면 이제 여왕이라는 존재가 즉위를 하다 보니까 진골들의 반란이 되게 많았고 밖으로는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왕의 어떤 위험을 나타내고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 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경주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높은 멋진 탑을 왕이 딱 세우게 되면 백성들도 왕의 어떤 힘에 감탄을 하게 되고 이런 큰 탑을 보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라가 위기에서 잘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탑을 만들었게 됐고요. 특히 이게 9층 탑인 이유는 그 당시 신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9나라가 있었대요. 굉장히 많았죠. 이 9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탑은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몽골이라는 나라의 침략 때 불에 전부 타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저 돌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다면 요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탑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신라 경주에 있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 일단 아까 황룡사 9층 목탑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층이 안 나와 있죠? 탑 이름에. 그 얘기는 층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전석탑이라는 명칭이 조금 생소한데 자, 모는 모방하다 할 때 뭐예요? 전은 뭘까요? 벽돌이에요. 석은 뭐예요? 돌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모전. 벽돌을 모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뭘로 지은 탑이다? 돌로 지은 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돌로 만든 탑인데 돌을 벽돌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서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벽돌로 만든 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이 있죠, 여러분. 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중국에서 나무로 만든 탑들, 그리고 벽돌로 만든 탑이 지배 형태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문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남아있는 걸로 따지면은 이렇게 3층이 있지만 7층 혹은 9층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중국의 목탑, 점탑의 형태를 모방을 했지만요. 우리만의 독창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거잖아요. 받아들였지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발전으로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백제의 탑인데요. 백제는 탑이 딱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정림사지. 이것도 생소하네. 뭐냐면요. 정림사라는 절에 있었던 탑인데요. 지가 붙은 이유는 정림사라는 그 절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림사지는 정림사라는 절이 있었던 터라는 뜻이 정림사지입니다. 터지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림사 절에 있었던 5층짜리 뭘로 만든 탑? 돌로 만든 탑이란 얘기죠. 충청남도 부여에 있고요. 여러분 백제가 부여의 수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국보인데
요거는 돌로 만들었지만 아까 모전석탑과 비슷하게 중국의 목탑 양식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자, 요게 옥계석이죠? 요게 5개 있으니까 지금 목탑인데 요 옥계석이 보면 굉장히 얇고 평평하고 넓어요. 마치 우리 그 옛날 집의 지붕처럼 굉장히 평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우리 목조 건축물의 지붕을 보면은 처마 끝이 약간 올라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궁 같은 거 보면 그런 지붕의 형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 건물처럼 만들었던 목탑의 양식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안타까운 그 역사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남아있는 글자인데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백제가 신라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신라가 백제를 멸망을 시킬 때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와 같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당나라 장수였던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백제를 와서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 탑에다가 새긴 거예요.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걸 남긴 거죠. 우리가 놀이동원 가가지고 나 여기 왔다가 라고 하는 것처럼 돌에다가 남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때 이 탑이요. 이 탑이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탑, 백제, 평정했다. 백제를 평정한 탑이라는 평제탑으로 불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요거는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일단 크기로 돌로 만든 탑 중에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탑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7층 혹은 9층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렇게 많이 무너져 내려 있어요. 지금은 5층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7층인가 9층이었는데 계속 탑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1915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이 석탑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멘트를 발라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탑이 무너지는 걸 방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어마어마하게 됐고요. 다시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조심조심 복원 공사를 해서 복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탑을 하나하나 다 해체를 했어요. 그 해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돌기둥이나 돌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쌓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탑에 불경이나 사리, 불상들을 넣어놓는다 그랬죠. 미륵사지에는 이런 것들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4월 30일, 얼마 안 됐죠, 여러분. 2019년 4월 30일에 이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약간 장난감 같죠? 이게 복원을 하면은 너무 새거 티가 나가지고 좀 장난감 같기는 한데 아무튼 요렇게 복원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이 석탑도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정림사지 석탑 우리 얘기할 때 돌로 만들었지만 그 옥계석의 모양, 끝이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목탑의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더해요. 왜냐면 문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위에가 살짝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둥까지 있어요. 우리 건물에 쓰는 기둥까지 있어요. 요걸 통해서 이 미륵사지 석탑도 목탑의 양식을 모방을 했구나. 그치만 재료는 나무가 아니라 돌로 사용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처음에 목탑을 만들다가 재료의 문제 때문에 석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탑이랑 석탑이 섞여 있으니까요. 과도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석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불상 부분인데요. 불상은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 그랬죠. 자, 고구려의 불상을 볼 텐데, 자, 이 불상은 또 이제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불상들 중에 그 언제 만들어져 있는지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를 아는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 지금 현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16.2cm예요, 여러분. 16.2cm면 정말 작아요. 이게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작은데요. 굉장히 작지만 디테일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불상입니다. 일단 이거 이름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잖아요. 자, 풀이를 해드릴게요. 금동.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든 연가 7년명. 자, 연가 7년명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연호 얘기해줬어요.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연도를 부르는 이름을 붙이는 게 연호라 그랬는데 연가 7년. 그러니까 연가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7년에 만들어진 열애는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부처의 상. 근데 입상이래요. 입상은 서 있는 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연가 7년명에 만든 부처의 서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요 불상은 유명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부처님 뒤에 요렇게 동그란 게 있죠. 요걸 우리가 광배라고 해요. 불상을 만들 때 보통 부처님만 이렇게 만들지 않고 부처님을 이렇게 싸고 있는 광배를 만드는데 이 광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훼손이 많이 돼서. 근데 이 불상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웃고 계시죠? 친근한 미소로 유명하고요. 이렇게 그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주름 하나하나까지 묘사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연가라는 연호가 있어서 우리가 이 불상의 연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불상인데요, 여러분. 백제에서 제일 유명한 불상은 요거예요.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인데요. 요것도 이름을 풀이를 해보면 서산에 있는 마에가 뭐지? 뭘까요, 여러분? 마에는 일단 조금 패스해볼게요. 삼존불. 모르겠어요. 세 개. 존불. 부처님이 세 분이다. 하나, 둘, 셋. 세 분이란 얘기고요. 마에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요거는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든 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절벽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절벽에다가 사람이 새긴 거예요. 마에는 바위를 새겨서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마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산속의 절벽 바위에다가 사람들이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을 만드는 기술이, 돌을 다듬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거, 손의 모양, 주름, 거의 약간 흙으로 빚은 것 같잖아요. 굉장히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상 같은 경우에 유명한 건 요 가운데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의 미소가 백제의 미소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만큼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상을 보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이 산에 가면 돼요. 서산에 있는 산에 그냥 절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박물관에 갈 수도 없죠. 바위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마에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의 불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 불상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두 불상을 알아볼 텐데 이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미륵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 미륵이라는 부처님을 표현한 불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륵신앙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부처님은요,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제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굉장히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미륵이라는 부처님은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요지경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요. 그럴 때, 굉장히 살기 힘들 때, 이 사람들을 구해주는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에요. 근데 이 미륵불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부처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부처예요. 미래에서 있다가, 저 사람들이 좀 힘들어 보인다 하면 그 현실 세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미륵불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미륵 부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삼국시대에, 그리고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유행을 했던 게 바로 이 미륵 부처, 미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륵을 만든 불상도 많았겠죠. 그게 바로 요 두 개의 불상입니다. 자, 요 두 개의 불상은요, 여러분, 이름이 둘 다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에요.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국보로 구별을 해요. 왼쪽에 있는 건 83호, 오른쪽에 있는 건 78호로 구별이 되는데요. 일단 금으로 만들었어요. 미륵보살, 미륵 부처님을 만든 불상이에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하죠. 반가상. 왜 반가상이냐면요. 우리가 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다른 쪽 다리에 들고 앉아있는 걸 우리가 가부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부좌를 튼 것을 우리는 반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이렇게 가부좌를 튼 불상은 모두 반가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불상은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상들은요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도 몰라요.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미륵신앙이 워낙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신앙이다 보니까 삼국에서 다 그냥 이런 미륵보살 반가상은 다 유행을 했을 거라고,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불상탑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